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게 비과세 전략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제도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네. 2021년 12월 달에 네.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는데요. 이게 또 중간에 좀 바뀌기도 했었고,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도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생임대인 제도가 취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리 착한 임대인들한테 어떤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지가.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요건에 있어서는, 네. 조정사용지 같은 경우는 2년 거주권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장특공 80%짜리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네. 80%짜리 장특공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임대를 계속한 주택들은 거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대신에 요건에 맞게 임대를 하면 네. 거주를 못했지만 거주를 한 것처럼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거주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한 것으로 봐주겠다.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요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요건은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네.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그리고 임대료 증가율은 5% 이내에 해당돼야 되고, 그리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이내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대인이 동의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몇 가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실질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고 이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하고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잘 준수를 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2022년 작년 말까지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2년 연장이 돼서 2024년까지 내년 말까지죠.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연역을 보면 이게 21년도 12월 달에 나온 제도긴 한데, 작년 6월 달에 한번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거주기간 2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1년만 인정을 해줬었고, 네. 그리고 임대하는 주택의 그 기준시가 네. 9억 원 이하라는 요건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 요건도 없어졌거든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혜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이 요건을 충족한 이 상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또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판단을 할 때 거주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2년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 2년 거주 요건을 배제해주겠다. 거주를 아예 하지 않아도 2년을 거주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거고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판단할 때 이때에도 이제 2년이라는 거주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지만 요건에 해당되어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마저도 거주 요건 인정해준다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을 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말고 최대 이제 8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요건하고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도가 신규로 생긴 거다 보니까 실무에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통은 이제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본인 사정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못 지킨 거예요. 중도에 퇴거를 한 건데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원래는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을 채울 수 있었는데,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기간을 못 채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건데, 그러면 그 임차인의 계약 기간도 의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계산할 때 그걸 인정을 해줄 거냐, 그런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임차인이 오랜 기간 거주할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조금만 거주하다가 나갔으니까. 네.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채워야 되는데 네. 1년 5개월까지 왔어요. 네. 근데 세입자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리셋이 된다 그러면 또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1년 6개월을 기다렸다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건 굉장히 탈하고 네. 임대인이 보기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드는데, 정부의 답변은 어떻죠? 네. 정부의 답변은 네. 이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다. 임차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기존 임차인이 임대를 했던 그 기간하고 또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건데, 네. 그 기간을 합산을 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 또는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계산을 할 때
합산을 해주겠다. 합산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임대료를 굉장히 높게 받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왠지 연속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또 취지상 네. 뭐 이거는 이제 임대료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편 거고 네.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새로 임차인이 받는다 해도 기존 임차인 계약 조건 그것보다 더 임대료를 더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하 또는 그 수준으로 받으면 그건 인정을 해주겠다. 조건만 같으면 사람은 바뀌어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다음 질문 넘어가서 다음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네. 과거에 이제 이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임대하는 주택에 가액 요건이 있었거든요. 9억 원 이하의 요건이 있었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네. 9억 원 이하였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니까 네. 9억이 넘어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과거 직전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9억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을 했는데 네. 이후에는 좀 충족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제도도 바뀐 거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9억이 넘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과거 규정을 적용을 해서 네. 9억을 충족을 해야지만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 중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과거 거 무시하고 네. 9억 원이 넘었어도 인정을 해줄 거냐 네. 그 얘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거 무시하고 네. 이제 현재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겠다. 가액 요건이 뭐 9억을 넘든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상생 임대차 주택에 해당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할 때 네. 구두로 아니면 묵시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네.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봐줄 거냐? 굉장히 그런 애매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내용 자체가 다 보니까 임대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합리적으로 정부에서 판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임대인의 뭐 잘못만 없다고 한다면 사실 임대인이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이 만료는 2025년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야지만 계약이 유효한데 상생 임대차 계약 현행 제도상 이게 기존 계약이 끝나는 게 2025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2025년에 계약을 갱신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직전 임대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계약을 미리 해놓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그럼 과연 이 상생임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유효하다고 의견을 내놨는 것 같아요. 의견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안정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24년도에 계약을 체결 앞으로의 상생 임대차 계약을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실질로만 이 상생 임대차 계약에 위배가 되지 않고 쭉 이어간다고 하면 네. 말처럼 뭐 임대료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세제 혜택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사실 이 제도가 네. 제일 큰 혜택은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을 할 때 거주 요건을 따질 때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많이 해제가 됐지만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는 양도 시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취득 당시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있었으면 거주 요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게 비과세 전략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제도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주택 임대를 하다 보면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구청에도 등록을 해야지만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생 임대차 계약 제도는요. 네. 세무서 등록 안 해도 되고요. 구청 등록 여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런 거 상관이 없이 네. 적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절세 전략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거죠. 이제 상생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안 지킨다고 해서 또 페널티가 있는 것도 비과세 전략을 꼭 하시려는 분들은 뭐 활용하실 기회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